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최선영이 역시 최선영했습니다. 설마 원장님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원장님이 정순정 씨를 만났을 리가 없죠. 채우리는 해들가로 가지고 가지 않은 정순정의 사진과 넥타이핀을 버리면서 넥타이핀의 주인이 한진태일 리가 없다고 최선영에게 말했는데요. 최선영은 정순정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가 한진태인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고 말해본 것이었습니다. 최선영은 그날 한진태가 자신의 병실에 찾아온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정의 집중치료실에서 한진태를 본 것은 까맣게 잊고 살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었는데요. 최선영에게 한진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의 치료비를 전액 다 감당해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정순정이 죽던 날 물론 최선영이 목발에 의지한 채 치료실로 가느라 정신이 없었겠지만 최선영 입장에서는 한진태의 옷깃만 어디선가 봐도 반갑게 아는 척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최선영도 과거에 사고를 입어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설정을 넣고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 한진태에 대한 기억을 일시적으로 차단시켜버린 것일 수 있지만 채우리가 넥타이핀을 25년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간 한 번도 넥타이핀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본 적 없다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 역시나 최선영이구나 하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넥타이핀의 주인이 정순정의 아들 김우리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최선영이 생각하고 살았다면 채우리가 넥타이핀을 들고 이것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라는 대사를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전개라면 채우리도 마지막에는 한진태를 정순정의 치료실 근처에서 스친 기억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채우리는 자신의 입으로 한진태가 정순정을 만났을 리가 없다고 최선영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지만 최선영처럼 갑작스럽게 25년 전 한진태를 요양병원에서 만난 일과 자신을 현우라고 부른 한진태의 목소리를 기억해내면서 작가님이 극적인 결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진태가 해들 요양병원에 정순정의 자료를 찾으러 들른 시점이 김마리가 장영사를 통해 정순정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시점보다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마리는 진나영으로부터 김마리가 먼저 정순정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엿듣고 한진태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그냥 믿고 넘어가서 답답했는데 최선영 역시 한진태를 끝까지 믿고 가려는 설정이 아쉽습니다. 한진태가 정순정의 사촌 행세를 하고 다닌 것까지 알고 있는 최선영은 항상 자신이 한진태를 오해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자신이 과한 추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설정을 넣게 된다면 최선영의 캐릭터 별명은 사무곡의 최선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심했다가 풀었다가 의심했다가 풀었다가 그럴 때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혈관이 뚫렸다가 막히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채우리는 정순정이 유괴범으로 드러난 이상 정순정과 같이 찍은 사진도 넥타이핀도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되어버려서 쓰레기 봉투에 바로 직행시켜버렸는데요. 쓰레기를 누가 내다버리기라도 했으면 영원히 한진태의 범죄가 세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묻혔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최선영은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을 꺼내어 25년 전 한진태를 본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였습니다. 최선영은 이제 엄연히 진수지 시아버지가 된 한진태를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장영사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한진태가 우연히 그냥 정순정의 집중치료실에 들렀다가 나간 것이라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현우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영이 드라마 끝나기 전에 시원한 사이다 한 방을 날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촬영은 거의 끝났을 것이고 악인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벌을 줄지 작가님의 현명한 결말을 기대해 봅니다. 111화에서 최선영은 장영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형사님, 정순정 씨 일로 상의할 일이 있는데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마당집에 한번 들러주시겠어요? 장영사는 정순정 씨 일이요? 그렇다면 현우군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이 사장님이 현우군을 찾고 대개 따님과 결혼까지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군요. 정순정 씨가 현우군 유괴범이란 게 밝혀졌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사건은 자동 종료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장님은 현우군을 찾았으니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로 하지 않으시겠지만 정순정 씨가 마지막으로 해들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았다는 것이 자꾸 맘에 걸려서 저 나름대로 계속 추적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가까운 곳에 현우군을 두고도 못 찾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직접 주시다니 뭔가 단서라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장영사의 물음에 최선영은
내일 오시면 보여드릴 게 있어요. 꼭 좀 와주세요. 다음날 장 형사는 마당집을 찾아가는데 강우창은 저희 집에는 처음 오시는 손님이신 것 같은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하자 장 형사는 저기 식사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사장님이신 최선영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강우창은 나이 지긋한 남자가 왜 최선영을 찾아왔나 궁금해 죽겠는데요. 최선영은 바로 알아보고 형사님 어서 오세요 하며 룸으로 데리고 갑니다. 강우창은 뭐야 형사라고? 우리 집에 형사가 찾아올 일이 뭐가 있어? 혹시 둘이가 만난다는 그 자식이 뭔 사고라도 쳤나? 하자 강정수는 넌 혼자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부케를 받고 나더니 눈에 헛것이 다 보이는가 보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자 강우창은 누님 지금 선영씨가 형사를 만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둘이랑 사귄다는 그 녀석이 무슨 사고 친 게 분명해요. 하자 강정수는 형사? 그럼 그놈이 나한테 빗자루로 좀 얻어맞았다고 혹시 나를 폭행죄로 신고한 거 아니여? 세상 말세구만 손주 같은 놈 버릇 고쳐준다고 몽둥이도 아니고 빗자루로 살랑살랑 건들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졌다고 형사가 찾아와? 우창이 너 혹시 그 형사가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난 알아 유치원으로 피신이나 가야겠다. 강정수는 나가버리고 강우창에게는 채우리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채우리는 삼촌 엄마는 뭐 하세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던데 하자 강우창은 지금 손님이랑 얘기 중이야. 무슨 형사라던데? 채우리는 형사가 집에를 왔다고요? 무슨 일이시지? 심각해 보이시던가요? 하고 묻자 강우창은 응 엄청 심각하고 살벌한 분위기였어. 무슨 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암튼 넌 오늘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첫날이니까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마. 또 궁금해서 저녁에 냅다 이리로 오지 말고. 채우리는 전화를 끊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에 잠깁니다. 룸에서 최선영은 장 형사에게 형사님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만나 뵙자고 했어요. 장 형사는 이상한 점이라니요? 현우군 실종 사건과 관련한 일이죠? 최선영은 우리 아들이 한 원장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제가 한 원장님을 정순정 씨가 임종하던 날 집중치료실에서 나가시는 걸 봤어요. 그날 정순정 씨는 처음 보는 물건을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었는데 혹시 그 물건이 한 원장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님을 뵙자고 했어요. 장 형사는 그 물건이 한 원장님 것이라고 선영 씨가 추측하셨을 정도면 지금은 사돈 집안이나 다름없는데 직접 한 원장님께 물어보지 않고 저에게 먼저 연락하셨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하자 최선영은 네,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뵙자고 했어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최선영은 넥타이핀을 장 형사에게 보여줍니다. 장 형사는 그렇군요. 남자의 넥타이핀이라. 이걸 한 원장님이 정순정 씨에게 남기고 갔을 것이라고 지금 의심을 하시는 것이죠? 최선영은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한 원장님 것이라면 정순정 씨를 이미 25년 전에 알고 계셨다는 뜻인데 왜 최근에 원장님이 순정 씨 사촌 오빠 행세를 하고 다니시며 찾아다녔을까 의문이 가서요. 혹시 순정 씨가 죽던 날 한 원장님 때문에 순정 씨가 악화된 것은 아닌지 이상한 생각도 들고 혹시 그날 우리를 못 보셨을까 의아해서요. 저 그때 순정 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간호사에게 받고 급히 가보니 한 원장님이 막 치료실을 나가시는데 제가 미처 불러볼 시간도 없이 가버리셨어요. 제가 평소에 아는 원장님은 위독한 환자를 두고 지나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도망치시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장 형사님, 원장님이 왜 치료실에 오셨을까요? 최선영의 말을 들은 장 형사는 정말 이상하네요. 현우군이 당시 9살이었으니까 현우군이 정순정 씨 병실에 있었다고 해도 5살 때 모습과는 조금은 달라졌으니 못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쳐도 어떻게 위독한 환자를 두고 나가버리실 수 있었는지 수상하긴 합니다. 최선영은 순정 씨가 이걸 저에게 쥐어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녀갔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한 원장님의 아들로 밝혀졌으니 순정 씨가 말한 사람이 원장님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순정 씨가 우리를 현우라고 원장님께 밝히지 못하고 떠난 것일까요? 만약 밝혔다면 원장님이 25년간 현우를 모르고 사셨을 리가 없잖아요. 최선영의 말에 안 그래도 저도 그 점이 의심이 되어서 계속 수사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강화도 포구집에 가서 한 원장이 다녀간 시기를 물어보니 제가 정순정 씨를 찾아다닌 시기보다 훨씬 앞서 다니셨더라고요.
저는 이사장님의 요청으로 현우 사건을 재수사 중이었고요. 그렇다면 한 원장님은 이미 정순정 씨가 현우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다니신 것이고 원장님이 찾는 아이는 김우리가 아니라 채우리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선영 씨의 말씀을 듣고 보니 25년 전 한 원장님은 정순정 씨에게 지금의 채우리가 현우라는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25년 후에 정순정의 근황을 알아보러 다니신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것은 저와 이사장님이 그렇게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었던 현우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식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현우가 사라질 때도 누군가가 짜놓은 판에 사건이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마치 누군가가 진실이 드러날까 싶어서 급하게 스스로 진실을 밝혀버린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랄까요? 최선영은 그럼 한 원장님은 순정씨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가 현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25년간 현우의 생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는 원장님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하셔서 이사장님께 알려주신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자식을 보고도 모른 채 하실 분이 아닌데 정순정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현우를 데려갔다고 했으니 혹시 순정 씨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장 형사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 그 사정을 들어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넥타이핀이 누구의 것인지만 알아내면 그날 정순정 씨를 만난 사람이 한 원장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이거 저한테 잠시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을 판매한 곳을 우선 알아보고 선영 씨께서 원장님을 의심하고 계시니 이사장님이나 한 원장님을 직접 만나 물어보는 수밖에요. 만약 이것이 정말 한 원장님 것이라면 일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파장이 밀려올 것 같은데. 장 형사의 말에 최선영은 모든 걸 확실히 알기 전에는 저희 아들은 몰랐으면 해요. 그리고 일단은 한 원장님도 모르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저희 사돈집인데 제가 혹시 실수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거든요. 장 형사는 염려 마십시오. 이걸 곧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장 형사는 최선영과 약속을 하고 마당집을 떠납니다. 채우리가 넥타이핀을 마당집에 두고 간 것은 모르는 진나영은 한진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요. 채우리와 진수지가 해들가로 들어오니 그 방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넥타이핀을 찾아서야 하는데 한진태와 같이 있는 것을 김마리에게 들킨 이후로 행동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진나영은 채우리와 진수지가 출근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 시키신 일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게요. 한진태에게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진나영은 식구들이 다 출근하고 나간 뒤 바로 채우리의 방에 들어가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넥타이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체 어딨는 거야, 넥타이핀이? 구석구석 뒤져봐도 넥타이핀이 나오질 않자 승질이 나는 진나영은 장윤자의 전화를 받고 짜증이 더 밀려옵니다. 나영아, 꼴보기 싫은 수지를 아침부터 보고 수지 아침밥까지 네가 챙겨줘야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래. 너 이제 곧 막달 돼가는데 집안일 안 하면 안 되는 거니? 너 설마 수지게 빨래까지 해주는 건 아니겠지? 진나영은 엄마, 그런 건 아주머니가 다 하셔. 나 지금 열불나니까 그만 전화 끊어주면 좋겠어. 하자 장윤자는 왜 또 그래? 수지가 네 승질 건드렸니? 아니 신혼 첫날부터 너한테 형님질해 댔어? 하여간 선영 언니를 쏙 빼닮았다니깐 세상에 지들이 제일 잘났지. 너 그거 알지? 우리 도영이가 선영 언니 딸이랑 사귄 거. 너도 봤잖아. 결혼식에서 도영이랑 뛰쳐나가던 그 애 말야. 나랑 네 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서서 결사반대하고 있는데도 도영이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 둘인가 셋인가 하는 애 만나겠다고 해서 이 엄마도 요즘 살맛이 안 난다. 진나영은 어떻게 우리 집은 매일 진수지네 집이랑 엮이고 그래? 진수지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장윤자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대통령만 할 수 있다면 선영 언니 집만 쏙 뜯어서 저 멀리 사하라 사막에 던져버리고 싶다니깐. 진나영은 엄마 절대 도영이랑 채두리는 안 되는 거 알지? 하자 장윤자는 근데 혹시 채두리 친부모는 누굴까? 채두리도 채우리처럼 어마어마한 집 딸이면 좋을 텐데. 하자 진나영은 엄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장윤자는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그래 채두리가 그런 집 애일 리가 없지. 어쨌든 도영이는 이 엄마가 단속할 거니까 넌 몸 조심해.
진수지 얼굴만 봐도 속이 안 좋은 네가 매일 그 얼굴 보고 살 거 생각하니 걱정돼서 그래. 저녁이 되자 진수지와 채우리는 해들가로 퇴근을 하는데 진수지는 왠지 아침에 나갈 때랑 다르게 방이 좀 흐트러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채우리는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시고 나가신 모양이지. 우리 수지가 싫으면 앞으로 이 방 청소는 우리가 직접 한다고 말씀드릴까? 진수지는 그럼 아주머니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대로 있자.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영성은 한진태와 김마리에게 저 이 사람과 미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미 비행기표 예매도 해놨고 제가 가서 일할 곳도 알아뒀어요. 한진태는 너 새아기에게 동의를 구한 일이냐? 하자 진나영은 아니에요. 아버님,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걸요. 진나영의 말에 김마리는 현성아, 내가 네 형 결혼식 앞두고 너희들 분가하라고 했던 말이 아직 맘에 걸리는 거니? 엄마가 그때는 좀 경솔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넌 큰애랑 약혼식 상견례 때도 그렇고 상대방 동의 없이 너 혼자 결정하는 버릇은 좋지 않아. 새아기는 아직 출국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쩌니? 한현성은 저희 두 사람 그동안 형 찾는 문제로 알게 모르게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형을 찾았으니 집안 문제 말고 우리 두 사람 문제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서요. 그게 제 아이를 위한 길인 것도 같고요. 두 분이 허락 안 하셔도 일정대로 할 생각입니다. 한진태와 김마리는 한현성의 뜻밖의 선언에 답답해하는데 채우리는 한현성을 불러 우리가 두 사람한테 많이 불편한 건 알지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여기 들어와 사는 거 편하지만은 않아. 하지만 어머님이 간절히 원하시니 따르는 것뿐이야.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 싫어도 같이 밥 먹고 싫어도 타인 앞에서는 한 팀이 돼야 해. 난 지금 베프가 아니라 진짜 본부장 형으로서 말라고 있는 거야. 채우리는 진나영과 한현성이 자신과 진수지를 불편해한다고 생각하여 일주일의 절반은 마당집에서 살기로 결정하는데요. 최선영은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마당집에 들른 두 사람을 보고 말이 안 나옵니다. 강정수는 우리야. 너 출가회인이야. 왜 자꾸 집에 와? 사돈 양반이 이러면 니들 싫어하실 텐데. 하자 강우창은 누님 제가 뭘 했어요? 뻔질나게 올 거라고 말했죠? 뭐 어때요? 먼 거리도 아니고 마음 가는 대로 마음 편한 곳에서 자야지 어떡하겠어요. 니들 잘 왔다. 덕분에 내 요리 솜씨 좀 발휘해볼까? 강우창은 간만에 음식을 한가득 준비하는데 채두리는 진도영과 교제를 허락해주기 전까지는 단식 투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둘이도 이번만큼은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둘이를 저처럼 파양시킬 수도 없고 쟤를 어떡하죠? 최선영은 채두리 친부모가 나타나서 내가 파양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장윤자 아들은 안 돼. 한 번 내 딸은 영원한 내 딸이야. 세상 어느 집 딸이라도 도영군은 안 돼. 도영군한테는 미안해도 어쩔 수 없어. 한 여자 인생 망치는 지름길로 가라고 등 떠밀 순 없지 않겠니? 최선영 역시 아직 완고한 입장입니다. 채우리는 자신의 방에 갔다가 쓰레기 봉지에서 넥타이핀이 사라진 걸 보고 최선영에게 묻는데요. 엄마, 제 방에 쓰레기 속에 있던 넥타이핀은 어쨌어요? 하자 최선영은 그거 엄마가 좀 스릴이 있어서 챙겼어. 채우리는 엄마, 형사님이 다녀가셨다고 삼촌이 그러시던데 혹시 넥타이핀과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최선영은 맞아, 엄마가 그거 형사님께 드렸어. 그게 누구 건지 밝혀달라고 부탁드렸어. 채우리는 그걸 왜 드려요? 정말 원장님을 의심하셔서 드린 거예요? 하자 최선영은 우리야, 사실 나 25년 전 순정씨 병실에서 원장님이 나가시는 걸 봤어. 그게 왜 이제야 생각이 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엄마가 상상하는 그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형사님께 드린 거야. 채우리는 엄마가 상상하시는 게 뭔데요? 최선영은 난 혹시나 원장님이 그날 널 본 게 아닌가 해서. 널 보고도 못 알아보셨을 수도 있지만 순정씨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야. 채우리는 엄마, 원장님은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령 저를 못 만났더라도 정순정 씨에게 제가 현우란 말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지금껏 모르고 살아오셨겠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유전자 검사해 주신 덕분에 제가 현우로 밝혀진 건데 과거에 저를 보고도 모른 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친아들도 아닌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분인데 어쩌면 우연히 병실에 들르셨을 수도 있겠죠. 최선영은 채우리의 말이 맘에 걸립니다. 친자식이 아닌 현우.
최선영은 알겠다고 원장님을 의심하지는 않겠다고 채우리에게 일단은 말해둡니다. 채우리와 진수지는 다음날 해들가로 돌아가는데 김마리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김마리는 너희들 나 좀 보자. 이제 결혼도 했는데 자꾸 처가집을 찾아가는 건 엄마가 보기가 불편하구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니? 채우리는 죄송해요. 저희들이 이 집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현성이와 재수씨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김마리는 니들이 이렇게 밖으로 돌면 현성이를 미국에 보내는 수밖에 없겠구나. 형제지간에 동서지간에 이런 모습 보는 거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진수지는 괜히 자신 때문에 나영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이 자꾸 커진다는 느낌에 채우리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올라오는데 역시나 오늘도 방이 전과는 다르게 흐트러진 모습에 놀랍니다. 채우리는 아무래도 아주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 하자 진수지는 오빠 가만히 있어봐. 이건 청소를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어질러 놓았다가 수습을 못한 흔적 같은데. 진수지는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내가 혹시나 싶어서 캠을 설치해뒀어. 이걸 보면 누가 우리 방에 자주 드나드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영상을 틀어보는데 진나영이 방에 들어와 구석구석 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나영은 뭐라고 중얼거리기까지 하는데요. 도대체 넥타이 핀은 어딜 간 거야? 몇 날 며칠을 찾아도 코빼기도 안 보이냐? 이걸 찾아야 미국을 안 갈 수 있는데? 채우리는 어디다 넥타이 핀 숨겨둔 거야? 내가 해들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이걸 못 찾으면 아버님의 죄가 그냥 묻히게 되잖아. 정순정 씨를 만나고도 현우를 찾고도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숨겼다는 확실한 증거. 아씨 어딨는 거야 정말? 진나영의 행동과 말에 진수지와 채우리는 경악을 합니다. 채우리는 넥타이 핀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니. 최선영의 말대로 한 원장이 그날 정순정 씨의 병실에 다녀간 것이 맞았구나 충격을 먹습니다. 채우리는 이걸 김마리가 보면 쓰러지실 것이라고 비밀에 묻어두자고 하는데 진수지는 아냐 오빠 이건 알려야 해 무조건. 우리가 해들가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께 진실은 알려드려야 해. 김마리는 결국 한진태와 진나영의 계략을 알게 되었고 장영사는 넥타이 핀을 판매한 곳을 찾아내어 구매자가 김마리인 것을 알아냅니다. 김마리는 장영사에게 넥타이 핀을 건네받고 마당집의 식구들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진나영과 한진태의 실체를 폭로하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